당신, 내 생일 때는 곰탕 밀키트 하나 사다 던져주더니 그 여자 생일에는 호텔 식당에 갔더라? 같이 스테이크 썰고 밤도 함께 보내니 기분 좋았어? 그리고 당신, 그 여자한테 차도 사줬더라? 그거는, 그거는 내 돈이야. 당신이 나 매장 차려준다고 모은 돈이라고. 어차피 나 주려고 한 돈이잖아. 안녕하세요. 저와 가족들을 배신하고 가정을 깨트린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성공한 48살 손정연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싶은 이야기들이 많죠. 저도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저 믿기지 않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저에게 닥치니 아,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싶더라고요.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신의 눈에 피눈물 난다는 걸 깨우친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결혼 전 네일 아티스트로 일하며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당시 제 샵에 단골로 오던 손님이 사거리 구두 매장의 직원이 굉장히 잘생겼다며 한번 가보라고 하더군요. 손님 말을 들으니 얼마나 잘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마침 어머니께 구두 하나를 사드릴 일도 있었거든요. 잘됐다 싶어서 그로부터 며칠 뒤 그 구두 매장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 어머니께 선물할 여성 구두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50대 후반 여사님들이 신을 신발 있을까요? 저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손님이 말했던 직원이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손님 말대로 정말 훤칠한 스타일이더군요. 누군가는 얼굴값하게 생겼다고 할 정도로 눈에 띄는 외모였어요. 어머님께서 혹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실까요? 아무래도 쿠션감 있는 신발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친절하기는 어찌나 친절하던지 신발 박스를 잔뜩 들고 와 여러 종류를 추천해 줬어요. 저는 남편 얼굴에 정신이 팔려서 대강 편해 보이는 신발로 구매를 했죠. 그러면서 제 네일샵 명함을 내밀었어요. 혹시 여자 형제분 계실까요? 아니면 어머님 모시고 와도 좋고요. 제가 서비스도 해드리고 스톤도 많이 붙여드릴게요. 그, 여자친구분 있으시면 같이 놀러 오세요. 오, 바로 건너편에 있네요? 감사해요. 여자친구는 없는데 누나는 있거든요. 소개해주면 좋아하겠네요. 어쩐지 손님 발톱도 반짝반짝 하시더니 네일 선생님이셨구나. 그때 제가 샌들을 신고 갔는데 그새 발톱까지 봤나 봐요. 갑자기 발 얘기를 하니까 쑥스럽더라고요. 저는 명함을 주고 도망치듯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못 볼 인연인 것 같아 잊어버리려 했죠. 하지만 며칠 뒤 매장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때 사가신 구두 선물 잘해드렸어요? 저 누나랑 어머니까지 모셔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스톤? 반짝반짝. 누나와 어머니를 대동하고 나타난 그이는 두 분이 내일이 끝날 때까지 옆 소파에 앉아 같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생각보다 성격이 굉장히 수더분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네일을 해드렸어요. 누나와 어머님도 네일이 마음에 드셨는지 자주 오겠다고 회원권을 끊어가셨죠. 결제를 그 남자가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고객인데 사적으로 연락을 할지 말지 망설여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고민은 곧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먼저 제 매장으로 밥 먹듯이 찾아왔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 달간의 썸기간을 거쳐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 당신이랑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내가 내일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누나랑 엄마까지 동원한 거였잖아. 너무 마마보이 같았나? 아니, 가정적이고 다정하게 보였는데 덕분에 나는 단골도 둘이나 늘고 당신까지 얻었잖아. 아주 잘했어. 칭찬해. 맞아. 누나랑 엄마가 이제 당신 아니면 손톱관리 못 받겠대. 손 선생님 아주 실력이 최고예요. 만나기도 전부터 누님과 어머니를 먼저 알았으니 결혼까지 골인하는 건 일도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요. 남편이 애교가 정말 많았거든요. 장모님, 장모님, 잘생긴 사위 왔습니다.
아, 우리 장모님 사이 보고 싶어서 잠도 못 주무셨다고 소문 다 났어요. 아이고, 우리 잘생긴 장서방 왔나? 그럼, 그럼. 아유, 내가 우리 사이 보고 싶어서 밤잠을 다 설쳤다니까. 요 예쁜 얼굴 맨날 보면 좋겠네. 안 돼요. 저는 우리 와이프 거예요. 장모님은 정연이한테 먼저 허락받으셔야 해요. 뭐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애처가인 줄 몰랐네. 예, 딸내마. 오늘 장서방은 엄마한테 양보해라. 우리 사위 얼굴 좀 보고 있어야겠다. 뭐? 엄마, 안 돼. 이 사람은 내 거야. 엄마는 아빠 얼굴 보세요. 저 가지고 그만 싸우시고요. 장모님, 저 배고파요. 장모님 밥 먹고 싶어요. 어머, 배고파. 진작 말하지. 빨리 밥 안 칠게. 먹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미리 장 좀 봐둘 걸. 우리 사위 좋아하는 고기 좀 구워줘야 하는데. 짜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사왔죠. 무려 소고기로요. 장모님도 소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살치살 맞죠? 이거는 우리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위스키. 이게 고기랑 페어링해서 드시면 좋은 술이래요. 뭘 또 이렇게 사왔어, 사위. 나는 자네가 장모만 좋아하는 줄 알고 저 뒤에서 삐져 있었는데 이렇게 깜찍한 선물을 사왔네. 진짜? 그래서 아빠 어려웠는데 말도 없었구나? 장서방, 장인어른에게도 점수 좀 따야겠는걸? 에이, 무슨 소리. 위스키 때문에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 우리 사위 100점이지 100점. 얼굴도 저렇게 잘생겼는데 성격도 좋고 말이야. 맞아. 내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골랐지. 어디서 이런 신랑을 만났나 몰라. 당신 잊었구나. 내가 당신한테 먼저 찾아갔잖아. 내가 신부감 땡 잡은 거지. 저희 친정이 원래도 사이가 좋았지만 애교 많은 남편 덕분에 더욱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남편만 보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참 좋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남편은 때마다 부모님께 제철 과일이니 음식이니 선물을 해드렸어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뭐니 뭐니 해도 남편이 자주 사들고 오는 신발 선물이었죠. 남편이 일하는 매장에서 직원가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장서방은 센스도 좋아. 어쩜 매번 이렇게 팔에 착 감기는 신발을 사오나 몰라. 근데 신발 선물 받으면 도망간다는데 우리 사위한테 신발값이라도 줘야겠다. 아유, 장모님, 어딜 도망가시려고요? 이 장서방이 어디든 장모님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있어봐. 신발값은 줘야지. 정 그러시면 1,000원짜리 한 장만 주세요, 장모님. 어머니는 갑자기 신발값을 주시겠다며 흰 봉투 하나를 남편에게 주시더라고요. 놀랍게도 봉투에는 빳빳한 지폐다발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부인과 사돈 아가씨도 정연이 매장에 회원권 끊어서 내일 받으신다며 그냥 해드린다고 해도 한사코 돈을 지불하고 가신다 들었네. 그래서 나도 우리 사이에게 구두 회원권 사는 거야. 앞으로도 장인 장모 신발 잘 부탁하네. 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계속 거절해도 기어이 돈봉투를 쥐어주셨어요. 저희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결국 돈을 받았죠.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살갑게 굴었어요. 한 번은 친정 식구들과 저희 부부가 모두 모여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동생네 부부도 있었지만 남편은 혼자 힘쓰는 일을 도맡아 하고 바비큐까지 다 구워주더라고요. 남편 덕에 즐거운 여행을 했죠. 내가 우리 매형 볼 때마다 항상 감탄한다니까요. 얼굴은 연예인인데 성격은 성직자야. 보통 저 정도 외모면 옆에 좋다는 사람도 많고 서위 월급값 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매형은 전혀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서운 우리 엄마 최 여사님이 매형만 오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잖아요. 너는 매형한테 얼굴값이 뭐니? 말 조심하네. 이거 봐요. 매형은 모르시겠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얼마나 무섭게 혼난 줄 알아요? 그치 누나? 우리 사고 치면 엄마 무서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숨어 있었잖아요.
에이, 이렇게 한 송이 꽃까지 가녀린 장모님이 그랬다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진짜야. 엄마가 평소에는 잘 웃고 상냥한데 한 번 화나면 진짜 무섭거든? 한 번은 자꾸 우리 집 담벼락 앞에서 담배 피우던 애들이 있었거든. 걔네가 워낙 악질이라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한 번에 수탁했잖아. 고무장갑 한 짝 끼고 나가서 걔네 머리에 찬물을 끼얹었다니까? 불 끄라고. 걔네 그 이후로 동네 얼씬도 안 했잖아. 진짜? 걔네가 장모님께 덤비면 어쩌시려고요? 아, 그건 걱정 마요. 엄마가 찬물에 얼음까지 넣어서 끼얹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얼음 아니고 돌얼음을. 걔네 머리 꽤나 아팠을 거야. 우리 장모님 완전 여장부셨네. 화끈하셨어. 언제 한번 또 어떤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취해서 하교하는 누나 뒤를 졸졸 따라온 거예요. 엄마가 베란다 밖으로 그 광경을 보더니 당장 1층까지 뛰어내려와서 그 주정뱅이 아저씨 멱살을 잡고 팔출소로 끌고 갔잖아요. 그 아저씨가 하도 놀라서 술이 깼는지 집에 돌아갈 때는 멀쩡하게 가더라고요. 덕분에 동네 소문났다고 엄마 무서워서 아무도 우리 집 사람들을 못 건드렸어요, 그 후로는. 그만들 해. 아주 엄마를 놀려. 장서방, 다 옛날 얘기야. 지금은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이 사람은 예쁜 짓만 하는데 엄마도 혼날 일이 있겠어요? 예쁨만 받겠지. 이렇게 남편이 친정에서 예쁨을 받는 만큼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항상 저에게 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행여 다치면 안 된다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셨거든요. 시댁에 갈 때마다 늘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우리 예쁜 며느리라고 부르시며 잘 대해주셨죠. 남편의 누나인 형님도 주변에 제 네일샵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옳게 종일 손님 손톱만 보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우리 어디 교회로 드라이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까? 둘이 데이트나 하자고. 형님은 운전하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시댁에 올 때마다 괜히 일하지 말고 놀러 가자고 저를 밖으로 이끄셨어요. 그날은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시던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드셨죠. 예, 여자들끼리 노는데 나는 왜 빼니? 나 정말 서운하다. 새아가, 쟤랑 놀지 말고 나랑 놀자. 내가 쟤보다 돈은 더 많아. 엄마, 치사하게 돈으로 올케를 매수해요? 올케, 차는 내 차가 더 좋아. 나랑 놀자. 두 분 다 이렇게 플러팅 하시면 저 고민돼서 못 골라요. 그러지 말고 우리 셋이 놀러 가요. 남자들은 집에서 대청소 좀 하라고 하고 여자들끼리 놀아요. 어때요? 괜찮은 생각이죠?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당신하고 아들하고 힘 합쳐서 집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놨으면 좋겠네. 우리 오늘 자여부인들이니까 찾을 생각 말고. 저는 고부 갈등이니 시집살이니 그런 건 남의 나라 말인 것처럼 문제 하나 없이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친정에 가도 시댁에 가도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게다가 그 무렵에 아기 천사가 저희에게 찾아와 줬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기 소식이 없어서 초조해질 무렵에 때 맞춰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저희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첫 손주 보실 생각에 신나하셨죠. 시댁에서는 병원에 다녀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찾아뵀는데요. 시댁 현관에 들어서니까 아니 글쎄 시부모님이 장미꽃으로 꽃길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남편에게 프로포즈 때도 못 받아본 이벤트를 받아서 저는 약간 얼떨떨했네요. 어,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네 시누이하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준비했어. 앞으로도 우리 며느리와 손주가 가는 모든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축하한다. 상하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옳게 축하해. 앞으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줘. 우리 조카 세상에 온 걸 축하한다. 고모랑도 잘 지내보자.
곧이어 시아버님이 고깔 모자를 쓰시고 케이크를 들고 나오셔서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며느리. 환영해요, 우리 손주. 돈 많이 벌어라, 우리 아들. 정말 다들 감사해요. 진짜 감동이에요. 앞으로도 어머님, 아버지 잘 모시고 형님께 잘하며 행복하게 살게요. 앞으로 힘들 일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하고 우리 아이 내가 책임지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고마워, 정연아. 그렇게 모두에게 축하받으며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펼쳐진 꽃길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양가 어른들 밑에서 자랄 우리 아이도 틀림없이 잘 자랄 거라 믿으면서요. 저는 그렇게 건강하게 큰딸을 낳았고 몇 년 뒤 막내 아들까지 낳았죠. 우리 네 식구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애들은 점점 커가고 저도 매장의 직원들 며칠 둘 정도로 네일샵 운영을 잘해갔어요. 시댁과 친정 부모님 모두 건강하셨고요. 남편은 구두 매장 매니저가 되었는데 몇 년만 돈을 더 모아서 남편 매장 하나 차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하는 지도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커서 벌써 큰애가 고3이 되었어요. 큰딸은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라 대학 입학에도 문제가 없었고 우리 막둥이 아들은 여전히 까불긴 하지만 씩씩하고 바른 아이로 자랐죠. 저도 마흔고개를 넘어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애들을 다 키웠으니 남편과 둘이 제2의 신혼생활을 보내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게 평생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남편은 그 무렵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엄마 생신 때는 멀리 가지 말고 엄마 좋아하시는 장어 먹으러 갈까? 엄마 요즘 무릎이 아프시대. 예전 같으면 친정으로 영양제를 사다 나르기 바빴던 남편은 아무리 부모님 얘기를 해도 시큰둥하더라고요. 엄마 신발굽이 다 닳았다고 해도 관심도 없고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먹자. 무릎 아프신데 어딜 나가. 장모님 치킨 좋아하시잖아. 치킨 시켜. 엄마 생일인데 배달 음식을 먹자고?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장모님이 치킨을 제일 좋아하시잖아. 장모님 생각해서 한 말이지. 그리고 사실 그날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어. 점심이나 같이 먹자. 약속? 무슨 약속? 아니, 엄마 생일이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 매년 있는 날인데 어떻게 그날 약속을 잡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매년 있는 장모님 생신인데 매년 큰 잔치라도 해야 해? 이제 나도 좀 편히 살자. 내 나이도 50이다. 남들 같았으면 내가 효도받을 나이야. 누가 당신 못 살게 굴었어? 요즘 자꾸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해? 도대체 무슨 약속인데 오매불망 당신만 보고 싶어라는 우리 엄마 생일까지 무시하냐고. 모임이 있어. 모임. 사람들 다 모이는데 나만 빠지라고? 나도 사회생활이란 게 있어. 휴가 때마다 가족들하고만 붙어 있는데 나는 언제 친구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냐? 그니까 대체 무슨 모임이냐고. 당신이 내가 모르는 모임이 뭐가 있어. 아휴, 숨 막혀. 나는 사생활도 없냐? 됐고, 난 모임가 하니까 점심 때 밥을 먹든지 이번 생신 때는 나를 빼든지 해. 나 나갔다 온다? 남편은 문까지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런 모습은 근래 들어 처음 보는 모습이라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변했다는 건 저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 역시 아빠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더군요. 아니, 엄마, 저번에 학원 끝나고 아빠한테 데리러 오라 했는데 그냥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혼자 오라고 그랬다? 아빠 밖에 있다면서. 아빠 좀 이상해. 맞아. 주말에 축구하자고 했는데 나한테 이제 친구들이랑 놀 때 되지 않았냐고 짜증냈어. 아빠 그런 표정은 처음 봤다니까? 저에게 짜증을 부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아이들이 속상해하니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며 애들한테 신경 좀 쓰라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아니 다 큰 애들을 더 이상 어떻게 더 신경을 써? 뭐 애기처럼 포대기 얻고 다닐까? 당신이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아직도 애기처럼 굴잖아.
딸 바보, 아들 바보로 불리던 남편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지요. 남편은 큰딸이 돌무렵 때부터 벌써 시집보낼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훌쩍이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그 후로 매번 새벽이 다 되어서야 귀가를 하고 혼자 베란다에 나가 핸드폰을 보며 실실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 모습이 너무 얄미워서 실수인 척하면서 남편 핸드폰 액정을 깨버렸습니다. 어머, 이게 왜 여기 있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폰을 떨어뜨렸네. 액정이 박살났네. 뭐?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이거 어떡할 거야, 당신. 연락 올 때도 있는데. 내가 핸드폰 하나 사줄게. 당신이 급한 연락 올 때가 어딨어, 근데? 어? 어? 남편은 핸드폰을 부여잡고 무슨 초상이라도 치른 사람처럼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느낌이 왔죠. 이거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요. 그렇게 물밑으로 신경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침 대바람부터 축하한다 소리는 한마디 없이 어딜 외출할 채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싶었지만 나가서 케이크라도 사오려고 저러겠지 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자 딸이 달려가서 말하더군요. 아빠, 케이크 사러 나가요? 엄마 백화점에 치즈케이크 좋아하니까 꼭 그거 사와요? 어? 아빠 약속 있어서 나가는데? 무슨 케이크?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아빠 바빠. 네?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요. 아빠 진짜 까먹었어요? 아, 생일. 알지, 알지. 아빠가 그걸 왜 까먹니? 기다려봐. 저는 안 들리는 척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남편은 뻔뻔하게 기다려보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30분쯤 흘러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들어왔어요. 자, 봐라. 네 엄마 좋아하는 거 사왔다. 아빠 바빠서 이제 나간다. 딸이 제일 먼저 달려나가 봉지를 열어보더군요. 이게 뭐야? 이거 백화점 케이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곰탕은 뭐예요? 케이크가 다 똑같지. 어차피 초만 불면 끝인데. 그리고 네 엄마가 곰탕 제일 좋아해. 맞지? 예전에 설렁탕집 가면 곰탕 시켜서 밥을 2그릇씩 먹었어. 남편은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케이크 하나와 곰탕 밀키트를 사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랑 한판 해보자는 거 아닌가요? 그때까지도 모른 척하던 저는 결국 거실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생일 챙겨 먹는 게 민망해서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듣자 하니까 너무하네. 내가 외식은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곰탕 밀키트는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디 맛집에서 포장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귀찮아? 내가 언제 대단한 거 바란 적 있어? 아, 그럼 뭐 해줄까? 뭘 바라는데? 말을 해 바가지 긁지 말고. 당신도 곧 50인데 아직도 때마다 생일 챙겨 먹고 싶어? 얘니? 얘야? 기껏 나가서 케이크랑 당신 좋아하는 거 사왔더니 내가 서운하다 내가 서운해. 남편은 본인이 더 서운하다며 짜증을 부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냥 집 밖으로 나갈 구실이 필요해서 더 짜증을 부렸나 봐요. 저는 나가는 남편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릴까 고민했지만 애들이 보고 있기도 했고 생일날 기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날은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냥 아이들과 피자나 몇 판 시켜서 단출한 생일 파티를 했죠. 하지만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나요? 샵에 들러 매장 정리를 하고 용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분이 네일샵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분들이 종종 손톱 관리를 받으러 오긴 하지만 중년분들이 오진 않았거든요. 저는 약간 의아했지만 일단 안으로 모셨습니다. 남자는 제가 건넨 녹차컵만 어루만치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곧 예약 손님이 올 시간이라 어떻게 하나 싶던 그때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 장동호 씨 와이프 되시죠?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남편분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거든요. 듣고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도 일단 제 말씀은 좀 들어보세요. 듣고 나면 저에게 고마우실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했는데 남편 이름이 거론되자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그동안 쌓인 의심도 있었고 또 남자가 남편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하니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일단 제가 뒤에 계속 이야기 있어요. 괜찮으시면 저녁 때 이 앞에 카페에서 만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부디 나쁜 얘기는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랐지만 믿는 도끼에 찍히는 발등이 더 아픈 법이죠. 일단 저녁 때 뵙겠습니다. 저는 손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기억도 안 들 만큼 정신없이 예약을 처리하고 바로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아까 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한번 푹 내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당신 남편 장동우하고 제 아내가 내연관계더군요.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불륜이라고요.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요. 가족이라면 제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이라고요. 요즘 좀 바빠 보이는 했지만 설마 불륜을 착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누구보다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증거들이 둘이 그런 관계라는 걸 말해주네요. 남자는 증거라며 사진 뭉텅이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다 넘겨보았네요. 사진에는 제가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자가 모르는 여자를 다정하게 껴안고 있었어요. 제게만 보이던 미소를 다른 여자에게 보이면서요. 그뿐만 아니라 둘이 차 안에서 미래를 나누는 모습,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더군요. 뻔뻔하게 남편 구두 매장 앞에서 만나는 모습도요. 이게 뭐예요? 둘이 언제부터 그런 거래요? 언제부터 저를 기만하고 이 짓거리를 한 거랍니까? 저도 처음에 불륜 사실을 알고 딱 당신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진을 제 손으로 하나하나 모으는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내는 결혼 전부터 친구가 많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사교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죠. 저와도 사실 나이트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결혼하고 절대 안 간다고 하니 믿고 있었네요. 하지만 나이트를 다니던 버릇은 장소만 바꿨을 뿐 세상에 남자들이 있는 모임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나갔더라고요. 등산, 그림, 책 모임, 와인 모임, 셀 수도 없이 많은 모임을요. 저에게는 늘 친구를 만난다, 장모님 댁에 간다 이러니 그냥 믿고 넘어갈 수밖에요.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어떤 놈과 몰래 만나는 걸 딱 잡아 뒤를 캤더니 만나는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더군요. 당신 남편도 그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얼굴이 꽤 반반하던데 뭐 구두 사다 바랬는지 뭘 어쨌는지. 말도 안 돼요. 저희 남편은 모임에 나가질 않는데. 아, 최근에 갑자기 무슨 모임이 있어서 바쁘다고 했어요. 그 모임에 만난 모양이군요. 저는 너무 놀라 전신에 힘이 쭉 빠졌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제발 이 남자가 오해한 거였으면 좋겠다고 빌었죠. 남자는 계속해서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만한 사실들을 털어놨어요. 저도 애가 둘이고 이혼하고 싶지 않아 와이프에게 빌었어요. 다 용서할 테니 제발 그 남자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라고요. 이 사람도 알았다고 울더니 여전히 댁내 남편을 만나고 있네요. 이러니 제가 여기까지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사람을 써서 뒷조사를 하고 아내를 미행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모았고요. 사실 남편은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애들하고 저한테뿐만 아니라 저의 친정에도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다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냉정하게 굴더라고요. 나 몰래 이 짓거리를 하느라 그래서 바빴나 봐요. 저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저를 기만한 이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사진 저에게도 보내주시겠어요? 남자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있다며 혹시 소송하실 때 증거로 쓰라고 친절하게 제게 다 주고 떠났습니다. 영상은 차마 재생할 용기도 안 나대요. 또 무슨 꼴을 볼지 겁이 나서요.
남편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20년간 의지했던 사람을 잃고 제가 과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가게 가보니까 불도 꺼졌던데 엄마 어디 갔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데이트하려고 내가 데리러 왔는데. 딸, 엄마가 미안. 엄마가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와 있어. 엄마 데리러 와줬구나. 미안해서 어쩌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무슨 일 있으면 저에게 꼭 말해줘야 돼요? 저도 이제 다 컸다고요. 어느새 다 커서 엄마를 위로하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런 아이 마음을 무시하고 가족을 기만한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상간녀의 남편이 주고 간 증거들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 상간녀는 저희 동네 사거리 은행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정말 겁도 없죠. 제 매장과 남편 매장 근처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태연하게 번호표도 뽑고 그 상간녀에게 몇 가지 상담을 받았어요. 어찌나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은 직원이라고 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도 연락을 안 드리는지 제게 먼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요즘 아범이 많이 바쁘니? 우리 손주들하고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은데 생일 때 집에 올래? 너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해둘게. 어머니, 네, 아범하고 갈게요. 애들은 공부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둘이 시댁에 들릴게요. 그리고 어머님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번 일이 어떤 방식이든 끝이 나면 남편만큼이나 20년 동안 저와 정을 나눴던 시댁 식구들과도 안녕이겠죠. 눈물을 참으며 시어머니께 미리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르시며 괜찮다 괜찮다 해주셨죠. 이렇게 좋은 분 밑에서 어쩜 그런 아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에게는 시댁으로 오라는 문자 한 통을 넣고 저 먼저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올케가 케이크를 사왔길래 초까지 꽂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그래도 지 생일이라고 늦지 않게 시댁으로 기어들어 오더군요.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과 둘러앉아 같이 초를 불었습니다. 초가 꺼져 거실이 어두워졌을 때 저는 남편의 뒤통수를 잡고 케이크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저 빼고 모두가 놀라 비명을 질렀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화났어? 미안. 생일 이벤트인데 내가 장난이 심했네. 얼른 닫고 이 봉투 좀 열어봐. 생일 선물이니까. 제가 장난이었다고 하니 다들 이게 뭔가 싶어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에 묻은 케이크를 겨우 덜어내고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참고 넘어가려 했나 봐요.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눈에 다 들어갔잖아. 그리고 이 봉투는 뭐야? 편지라도 썼어? 남편은 서둘러 봉투를 열어보았고 곧 사색이 되어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 상간녀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었거든요. 남편 옆에 있던 시댁 식구들도 모두 그 사진을 보았고요. 이게 다 뭐야? 당신 난 미행한 거야? 미행? 뭐 예쁜 사람이어야 미행을 하지. 당신이 죽고 못 사는 상간녀 남편이 준 거야. 요즘 바쁘다더니 이래서 바빴구나. 애미야,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 사람 바람났대요. 20년을 산 저를 배신하고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대요.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이런 걸 보여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 그냥은 못 넘어가요. 제 말을 듣자마자 시아버지는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등을 내려치며 욕을 하셨죠.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도리어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나랑 먼저 얘기했어야지. 가족들 앞에서 개망신을 줘. 망신이라고? 내 얼굴에 먹칠한 건 당신이야.
당신은 내 20년 결혼 생활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쳤어. 당신 그거 어떻게 보상할래? 어? 아이씨, 남자가 살다 보면 잠깐 한눈 좀 팔 수 있지. 이 난리를 쳐? 진짜 너 질린다, 질려. 그니까 내가 바람을 피우지. 남편의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더욱 화를 내시며 옆에 있던 와인병까지 들고 와 남편을 때리려 하셨고, 올케는 이러다 사람 잡겠다고 시아버지를 말렸죠. 당신, 내 생일 때는 곰탕 밀키트 하나 사다 던져주더니 그 여자 생일에는 호텔 식당에 갔더라? 좋았니? 좋았어? 같이 스테이크 썰고 밤도 함께 보내니 기분 좋았어? 그리고 당신 그 여자한테 차도 사줬더라? 월급쟁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거, 그거는 내 돈이야. 당신이 나 매장 차려준다고 모은 돈이라고. 어차피 나 주려고 한 돈이잖아. 뭐? 그 돈을 건드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때까지 모은 돈인데? 나 준다고 맨날 큰 소리 쳤으면서 내가 썼다니까 아까워? 그래, 이참에 갈라서자. 나도 너 같은 여자랑은 더는 못 살아.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남편은 기어이 시아버지에게 뺨을 한 대 얻어맞고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애미야, 며느라,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 너한테 이런 상처를 주는구나. 내가 오늘 내 손으로 이놈 홍군형을 내주마. 아버지, 그만 때려요. 남편은 시아버지 매타작을 피해 시어머니 등 뒤로 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제게 이런 놈은 경찰에 넘기라며 우셨죠. 나 그냥 이혼한다고. 이혼한다는데 다 나한테 왜 이래?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어? 없냐고. 형님이 남편 뒤통수를 갈기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저는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상간녀와 더러운 짓을 한 걸 들키고도 저렇게 뻔뻔한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런 인간과 부부로 20년을 지낸 게 너무 소름 돋고 배신감이 들어 온몸을 떨며 울었어요. 애들도 알까봐 집에도 못 가고 밖에서 혼자 울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부모님은 당장 그놈을 박살내겠다며 길길이 날뛰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위가 딸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으니 저만큼 배신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엄마는 당장 그놈에게 찾아가겠다며 소리치셨죠. 그리곤 택시까지 타고 저를 찾아오시더니 다음 날 당장 저를 끌고 남편의 구두 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랜만에 동네에서 이름 날리던 전설의 최 여사님을 보았네요. 남편은 뻔뻔하게 출근을 했더라고요. 누구는 매장 문도 닫고 충격에 휩싸였는데 말이죠. 남편은 어머니와 저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여기까진 무슨 일로? 설마 당신 장모님께 다 말했어? 그래, 다 들었다. 자네 내 딸 눈에 눈물 빼고 멀쩡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네 눈에 피눈물 나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장모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쓰레기라뇨.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전후 사정도 안 들어보시고. 사정이랄 게 뭐 있어. 자네가 상간녀랑 놀아난 게 다 아냐? 뭐 변명할 게 있어?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해줬는데 이딴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장모님, 자꾸 남의 매장에서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잠깐 실수할 수도 있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평소에 아들 같다 하시더니 역시 남은 남이네.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을 하는구나. 내가 지난 20년간 너 같은 거 먹이고 대접한 게 원통해서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자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지? 내가 그동안 잘해주기만 했으니까. 오냐, 너 오늘 세상 무서운 맛 좀 봐라. 어머니는 시선을 돌려 매장에서 저희의 말싸움을 구경하던 손님들에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소리쳤어요. 다른 직원에게 당장 이 매장 대표님 모셔오라며 단호하게 말하자 그 직원은 겁을 먹었는지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손님들은 남편을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죠.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해요. 네? 손님들 다 보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더니 당신도 창피함을 알아?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니? 아니, 나가서 얘기하자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어머니는 남편의 무릎 뒤편을 발로 찼어요. 놀란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죠.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장서방. 아직 못 배운 것 같으니 내가 알려주마. 최소한 무릎이라고 꿇는 정성을 보이라고. 남편이 하도 힘없이 고꾸라지자 저희를 구경하던 손님들이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곧이어 매장 대표님이 달려오셨고 어머니와 저는 그 자리에 남편을 남겨둔 채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마 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긴 힘들 거다. 소문도 다 났을 거고 이제 갈 곳이 하나 더 있지. 역시 어머니는 한번 화가 나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곧바로 남편의 매장 근처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자 그 상간녀가 역시 친절한 얼굴로 고객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은행 대기표를 한 움큼 뽑았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성난 얼굴로 그 상간녀에게 다가가자 그 여자는 당황해서 다음 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저는 왕창 뽑아온 번호표를 그 여자 얼굴에 던졌습니다. 당신 장동호 알지? 네? 몰라요. 누구신데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너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불륜하느라 남의 가정을 박살낸 주제에 무슨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금융일을 하고 있어. 고객 남편도 꼬시려고? 여자는 제 남편처럼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테이블을 벗어나 저희를 잡아 끌었습니다. 제발 나가서 얘기해요. 여기는 고객들이 다 본다고요. 너나 그놈이나 왜 다 나가서 얘기하지? 떳떳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일단 제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요. 상간녀는 저희가 버티고 서 있자 급기야 저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미 은행 직원부터 대기 중이던 고객들까지 다 구경을 하고 난리가 났지만요. 어머니는 역시 그 상간녀의 무릎 뒤를 발로 차셨죠. 여자는 종이 인형처럼 고꾸라졌어요. 마치 남편처럼요. 둘 다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더러운 짓을 했구나. 사과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상간녀는 대답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넘어져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기요, 왜 울어요? 창피하신가요? 제 가슴에는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난다고요. 근데 뭘 잘했다고 울어요? 남의 집 남편과 바람이 나다 못해 차까지 받았으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울어요? 저희는 결국 은행청원 경찰에 붙들려 은행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고 모두 여자를 보고 수근거리느라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잊을 판이었죠. 어머니와 통쾌하게 복수를 했지만 앞으로 남은 이혼 소송 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상간녀의 남편이 준 자료와 집을 뒤져서 찾아낸 증거들을 들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증거도 많고 남편도 인정했기에 양육권과 더불어 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남편 가게를 차려주려고 모은 돈으로 산 차는 기분이 나빠서 손해를 보고라도 당장 팔아버렸습니다. 웃긴 건 그 상간녀, 얽힌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 줄줄이 소송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불륜을 걸린 것보다 그 여자가 그런 여자였다는 걸 알고 더 충격을 받았다네요.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저는 아이들과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래 운영하던 매장도 부동산에 내놨죠. 저도 자영업자인지라 아무래도 소문이 날 것 같아 이사가 불가피했어요. 이사를 앞둔 마지막 날 남편에게 문자가 왔더군요. 정연아, 나 직장에서도 잘되고 부모님과도 연을 끊게 생겼어. 이게 네가 원하던 복수일까? 그렇다면 성공한 거야. 지금 와서 이런 말 소용없겠지만 지난 20년간 나 당신에게 진심이었어. 장인 장모님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고 그냥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다. 잘 살아라.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 애들 얼굴은 가끔 보여줄 수 없을까?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저는 남편의 문자를 읽고 착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야 부부라지만 애들에게는 아빠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빠와 만나고 싶냐고 아이들에게 물었죠. 애들은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고요. 아마 아이들도 어른들 싸움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걸 치유해 주는 건 이제 엄마인 제 몫이겠죠. 그렇게 남편과 마지막 연락을 주고받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지난 20년을 온전히 지워야 하는 건지 괴로웠지만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좋은 기억만 가져가려고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한때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갔던 사람이니까요. 물론 용서하거나 받아줄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더는 연락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죠. 형님도 그렇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친달처럼 대해주셨는데 마지막 도리를 다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 이렇게 마지막 인사 남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두 분의 며느리로 살았던 20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이었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못난 며느리는 이렇게 물러갑니다. 시간이 좀 흘러 들은 말로는 시부모님은 여전히 남편을 받아주지 않고 아예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고 살고 계신데요. 가끔 모른 척하고 안부 인사라도 드릴까 싶었지만 저를 보면 버린 자식이 생각나실 것 같아 지금은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 하나 때문에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도대체 몇인지요. 이 인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내내 모두가 상처를 입은 만큼 피눈물을 흘리고 살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의 역할은 이렇게 끝냈지만 엄마로서 또 딸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어느 날에는 그 인간들이 만약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제 마음이 흔들렸을까 생각해봤던 때가 있어요. 제 결론은 아니다였습니다. 애초에 그 인간들은 진심이란 걸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을 짓밟고도 당당하게 지냈던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권선징악을 외치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을 응징할 때 무서울 게 없으시다네요. 왜냐면 결국에 선한 사람이 이길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속 선한 마음으로 두려울 것 하나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도 해결하기에 겁내하신다면 스스로의 용기를 믿고 부딪혀 보세요. 반드시 세상은 착한 사람들의 손을 틀어줄 테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